한국 모텔 업계가 버티지 못하는 이유. 가격 규제 트렌드 변화가 만든 도미노. 네온사인이 꺼진 골목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밤이 되면 밝아져야 할 간판이 꺼진 채로 유리문에는 임대문에, 매매, 리모델링 같은 문구만 남아있다. 예전엔 오늘은 어디서 잘까 였던 질문이 이제는 여긴 아직도 영업하나로 바뀌었다. 호텔이 사라진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다만 이 현상을 요즘 사람들 취향이 바뀌었으니까 정도로 정리하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모텔 업계가 흔들리는 이유는 유행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가격이 밀리고 규제가 쌓이고 트렌드가 이동하는 과정이 서로를 밀어 넘어뜨리며 연쇄적으로 무너진다. 한 조각이 쓰러지면 다음 조각이 넘어가는 구조. 그래서 이 현상은 도미노에 가깝다. 오늘 우리는 그 도미노의 순서를 따라가 보려 한다. 무엇이 먼저 흔들렸고 왜 그 흔들림이 한 업종을 이렇게 빨리 지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곳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까지. 카메라가 먼저 포착하는 장면은 공실이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빈방이다. 주차장은 비어있고 프런트 데스크에는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서 있다. 복도는 깨끗하지만 조용하고 로비 음악은 흘러도 발소리가 없다. 과거에도 비수기는 있었다. 하지만 요즘 업주들이 말하는 비수기는 계절이 아니라 상태에 가까워졌다. 문제는 손님이 줄었다. 에서 끝나지 않는다. 손님이 있어도 남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가 생겼다는 것. 숙박업은 매출보다 마진이 생명인데 모텔은 지금 그 마진의 바닥이 빠지고 있다. 그 바닥을 뚫는 요인이 동시에 여러 개로 작동한다. 가격 도미노는 올릴 수 없는데 늘어난다. 에서 시작한다. 모텔 객실료는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다. 같은 골목, 같은 상권 안에 비슷한 숙소가 촘촘히 붙어 있는 구조라서 한 곳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곳이 그 공백을 파고들 수 있다. 특히 앱 예약이 중심이 된 이후엔 가격이 더 즉각적으로 비교된다. 손님은 지도 위에서 가격 순으로 숙소를 훑는다. 단 몇천 원의 차이가 예약을 갈라놓는다. 그런데 비용은 반대 방향으로 뛴다. 인건비는 오르고 세탁민낸 단가는 올라가고 전기 가스 같은 에너지 비용도 줄렁인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수선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방음, 누수, 배수, 곰팡이, 냄새, 벽지 바닥, 침구 교체 같은 것들은 한 번 고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따라붙는 숙제다. 여기서 모텔 업주의 계산은 이렇게 바뀐다. 고치려면 돈이 드는데 고치려면 방을 닫아야 하고 방을 닫으면 매출이 끊긴다. 그래서 수선은 미뤄진다. 미뤄진 수선은 리뷰로 돌아온다. 리뷰가 나빠지면 예약이 흔들린다. 예약이 흔들리면 가격을 내린다. 가격을 내리면 수선 예산이 더 줄어든다. 이 악순환이 가격 도미노의 첫 장면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플랫폼이다. 모텔도 이제 플랫폼을 피하기 어렵다. 예약 앱, 광고, 쿠폰, 상단 노출 경쟁. 표면적으로는 예약이 늘었다로 보이지만 정산서에 찍히는 숫자는 다르다. 할인에 참여하면 매출은 늘어도 실수익은 줄어든다. 수수료가 붙고 광고비가 붙는다. 상단 노출을 사면 비용이 늘어난다. 쿠폰을 나눠 부담하면 객실당 남는 돈이 깎인다. 업주들이 공통으로 꺼내는 말이 있다. 할수록 남는 게 없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도록 현실적인 가정 시뮬레이션을 하나 해보자. 아르는 특정 업소의 실제 회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계산한 가정이다. 객실수가 중간 규모인 모텔이 있고 평균 객실 단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연평균 가동률이 몇 %포인트만 내려가도 연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여기에 플랫폼 판매 비중이 높다면 수수료 광고비 할인 분담이 붙어서 매출 감소폭보다 영업이익 감소폭이 더 커진다. 같은 매출에서도 남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가격은 올리기 어렵고 비용은 오르고 수수료는 사이에 낀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모텔은 수익을 만드는 업종에서 현금을 태우는 업종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규제 도미노는 필수 투자,
를 불가능한 투자로 바꾼다. 다음 도미노는 규제다. 이 부분은 단순히 규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로 소비되면 곤란하다. 안전과 위생 기준은 당연히 중요하고 강화될수록 사회 전체의 위험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문제는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오래된 시설에 집중될 때 벌어진다. 모텔은 노후 건물이 많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설비 개선은 더 복잡해지고 더 비싸진다. 소방 설비, 피난 동선, 감지기 경보기, 배관과 천장 마감, 전기 설비 점검까지 얽히면 공사는 단순 보수가 아니라 대공사가 된다. 공사비 자체도 부담이지만 공사 기간 동안 객실을 닫으면 생기는 매출 공백이 더 무섭다. 모텔 업주에게 며칠 휴업은 바로 현금 흐름의 멈춤이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는 구간에서 업주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런 질문으로 바뀐다. 안전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하면 당장 버티기 힘들다. 일을 많은데 출금리와 맞물릴 때 더 빠르게 악화된다. 시설 개선을 위해 대출을 늘리면 이자 부담이 커진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객실료를 올리고 싶지만 가격 경쟁 때문에 올리기 어렵다. 결국 투자 결정을 미룬다. 하지만 미룬다고 기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어느 순간엔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온다. 그때 업주는 둘 중 하나를 택한다. 큰 돈을 들여 리모델링하거나 접거나. 규제 도미노는 산업에서 버티는 중간지대를 지운다. 작은 투자로 조금씩 개선하면서 장기 운영을 이어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대규모 투자로 전환 또는 정리라는 양자택일이 늘어난다. 이건 업계의 체력을 급격히 깎는다. 트렌드 도미노는 선택 기준을 바꾼다. 마지막 도미노는 트렌드다. 모텔은 오랫동안 가성비 숙박으로 살아남았다. 짧은 휴식과 합리적인 가격. 그런데 소비자의 기준이 바뀌면서 모텔의 강점이 약점으로 변하는 순간이 생겼다. 요즘 숙박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경험을 소비하는 공간이 되었다. 사진, 리뷰, 분위기, 친구, 향, 방음, 체크인 편의성, 주차, 동반자와의 프라이버시. 이런 요소들이 촘촘히 평가된다. 특히 리뷰 문화는 모텔에게 더 냉정하게 작동한다. 오래된 시설은 단점을 숨기기 어렵고 사진과 실제의 차이가 큰 순간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으면 예약이 줄고 예약이 줄면 가격을 내리고 가격을 내리면 개선이 더 어려워진다. 여기서 모텔들은 무인화를 선택한다. 인건비를 줄이고 운영을 단순화하기 위해 키오스크와 무인 체크인을 도입한다. 하지만 무인화는 비용 절감과 동시에 리스크를 가져온다. 민원 대응, 안전 관리, 청결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그건 곧바로 리뷰로 반영된다. 무인화는 싸게 운영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가능한 운영 방식이 된다. 관리가 약하면 손님이 떠난다. 손님이 떠나면 가격을 내린다. 다시 개선이 어려워진다. 트렌드 도미노는 가격 도미노를 다시 밀어 넘어뜨린다. 독점이 되는 현장 대사, 그리고 업주의 속내. 이 지점에서 기사 톤을 확 끌어올리는 건 사람의 목소리다. 아르는 실제 취재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발언을 유튜브형 보도 스타일로 재구성한 익명 인터뷰 대사 예시다. 기사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인터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표현을 조정해야 한다. 예전엔 방이 낡아도 가성비로 버텼어요. 지금은요? 리뷰 한 번 크게 터지면 끝이에요. 손님이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신뢰를 보더라고요. 예약은 앱으로 들어오는데 정산서를 보면 마음이 철렁해요. 할인, 수수료, 광고비, 남는 게 너무 얇아요. 매출은 있는데 돈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규정 맞추려면 공사해야죠. 근데 공사하면 며칠이 아니라 몇 주를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기간 매출이 0이에요. 그러면 대출이자랑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고요. 리모델링을 하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리모델링을 해도 경쟁이 너무 세서 확신이 없어요. 결국 결정을 못하고 시간을 끄는 곳이 많아요. 이런 대사는 독자가 이건 구조 문제구나 라고 느끼게 만든다. 모텔 업계의 위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피해액을 숫자로 말하고 싶다면
가정으로 말해야 한다.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결국 이거다. 그래서 얼마나 손해인데. 하지만 여기서 기자가 조심해야 할 선이 있다. 확인되지 않은 손실을 단정적으로 숫자로 박아버리면 그 기사 자체가 공격받는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현장 문서로 확인되는 숫자를 제시한다. 정산서, 견적서, 세금 계산서, 공사 계약서 같은 것들이다. 문서가 없다면 가정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하되 가정임을 뚜렷하게 밝힌다. 이 기사에서는 두 번째 방식으로 예시를 든다. 가정, 객실수가 수십 실인 모텔이 있고 평균 객실 단가가 중간 수준이다. 연평균 가동률이 눈에 띄게 내려간다. 플랫폼 판매 비중이 높고 상단 노출을 위해 광고비를 추가로 쓰며 할인에 참여한다. 여기에 인건비와 세탁 단가가 올라간다. 대출 이자도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손실은 두 층으로 쌓인다. 첫째, 가동률 하락으로 객실 매출이 줄어드는 손실. 둘째, 수수료 광고비 할인 분담과 비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손실. 이 두 층이 겹치면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선을 넘어간다. 특히 모텔은 고정비가 높다. 건물 임대료나 대출이자, 인건비, 관리비, 에너지 비용처럼 매출과 무관하게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 고정비가 큰 업종에서 마진이 얇아지면 작은 충격이 곧바로 폐업으로 연결된다. 이게 도미노다. 도미노의 마지막 장면은 폐업이 아니라 업종 재편이다. 모텔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종종 폐업이 늘었다로 끝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형태가 바뀐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어떤 곳은 매각되고 어떤 곳은 리모델링으로 프리미엄 숙소가 되고 어떤 곳은 장기 투숙형으로 바뀌고 어떤 곳은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 문제는 이 전환이 모두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리모델링은 돈이 든다. 돈을 쓰려면 회수 가능성이 보여야 한다. 그런데 회수 가능성은 경쟁 상황과 상권 변화에 달려 있다. 같은 돈을 들여도 어떤 지역은 살아나고 어떤 지역은 그대로다. 그래서 업주들은 지금 투자할 용기가 아니라 투자할 확신을 잃는다. 확신을 잃으면 투자는 멈춘다. 투자가 멈추면 시설은 낡아진다. 시설이 낡아지면 리뷰는 나빠진다. 리뷰가 나빠지면 가격을 내린다. 다시 확신은 멀어진다. 그 결과 시장은 양극화된다. 크게 투자의 프리미엄으로 올라탄 곳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곳은 조용히 꺼진다. 그럼에도 살아남는 곳들은 모텔을 버리고 경험을 판다. 완전히 어두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다. 버티는 곳들도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모텔의 문법을 바꾼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청결과 침구의 돈을 아끼지 않는다. 밖에서 신뢰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청결은 사진보다 리뷰에서 먼저 드러난다. 둘째, 사진과 실제의 간극을 줄인다. 가장된 사진은 단기 예약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무너뜨린다. 신뢰는 리뷰 점수로 환산된다. 셋째, 가격 경쟁이 아니라 선택 이유를 만든다. 주차, 방음, 콘셉트, 스파 욕조, 테마룸, 체크인 편의성, 동선, 프라이버시 같은 요소들로 구제역이어야 하는 이유를 만든다. 이 변화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가격 규제 트렌드 변화의 도미노가 계속 굴러가는 상황에서 모텔이 살 길은 더 싸게가 아니라 다르게가 된다. 결론, 모텔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편되는 중이다. 모텔 업계의 위기는 유행이 아니라 구조다. 가격은 눌리고 비용은 오르고 플랫폼 경쟁은 마진을 깎는다. 규제는 필수 투자를 요구하고 오래된 시설일수록 그 부담이 크다. 트렌드는 경험 소비로 이동하고 리뷰 문화는 낡은 시설에 더 냉정하다. 이 세 축이 서로를 밀어 넘어뜨릴 때 업계는 한 번에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텔이 망한다를 보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숙박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재편의 승자는 모텔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와 경험을 파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